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 골목 상권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개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커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여야 대치 전국인 국회 상황을 고려해 입법이 필요 없는 분야부터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며 다음 주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의식해 기강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특히 공정위 오비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재벌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정위의 주요 과제인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대리점 업계의 불공정 관행부터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14일 날이었어요. 그렇죠. 며칠 됐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취임식을 가졌는데 언론 보도됐던 사진 보셨어요? 미친 카리스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동네에 삐짝 마른 인심 좋은 아저씨 같은 게 아니야. 이게 딱 표현해가지고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표정이 와 카리스마 쩐다고 하잖아요. 대단했고요. 그런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경제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할 수는 없다. 시간도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상조가 들어가면 막 재벌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였어. 난 이게 정말 핵심 코어라고 생각해요. 경제 개혁은 방향성만 있으면 해요. 근데 그 경제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립니다. 경제 검찰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사법권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철퇴 맞으면 끝장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공식 명칭도 준 사법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윤리의식, 청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거다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 조사 절차나 심의 의결 절차 등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정위 내부의 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임시방편의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오비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너무 예쁜 사람이 읽으니까 안 무서워. 아울러 경고해본다.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본다. 이 말이거든. 싹 쓸어불어. 니네 지금 점심때 로펌 애들 만나서 술 처먹지 말고 폭탄주 돌리지 마. 중앙부치 개새끼들 폭탄주도 먹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 많아 이거. 언어가 정말 네, 오늘 좀 저렴한데. 좋아요,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소권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천 번을 제가 얘기했지만 4대 사법기관, 4대 사정기관들 중에 단 한 곳만 제대로 됐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썩지 않았다고. 박근혜가 구속되지도 않았다고. 우리 대통령을 구속시키지도 않았다고.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4대 사정기관이 단 한 군데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의 뼈 깎아라. 맞아요. 그 첫 번째가 니네 로펌 회사 애들 만나가지고 점심 때 폭탄주 먹지 말고 만약에 먹고 싶으면 기록에 남겨 개새끼들아 이 얘기를 지금 예쁘게 한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잖아요. 경제 검찰이라고. 근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이게 있어요. 공정위 오비라는 게 뭐냐면은 공정위 출신 사람들인데 각종 사회 회사 이런 데 다 나가 있는 거예요. 퇴직하거나 은퇴하거나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그 법조계의 전관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눈 감아주기 하고 뒷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절대 만나지 말라는 거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업무 지침 같은 게 돼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졸고 있다가 잠이 반짝 깨는 순간이 딱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취임사에서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음.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멋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멋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용돈을 받아 썼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취임사에서 말할 공무원들이. 정도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뜻이에요. 그 이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고 이게 누구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사나 판사나 이 다 같은 급들이거든요. 실제로 같은 급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아 서로 지들끼리.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강의도 듣고 존경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검찰과 국세청이요. 아무리 때려 죽여도 이재용이 머리털 못 뽑아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30분만 들어갔다가 머리털 다 뽑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 코에 걸면 코골이야. 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코에 걸면 코골이 전부 다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코에 걸면 코골이인 것을 뭘로 지금까지 다 살아남은지 아세요? 다 로비예요. 학연, 인맥, 로비. 그거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칼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기준안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한테 다 전가한 것 같지만 나도 감내할게. 대신 저는 공정위원회 활동비 같은 것을 팍팍 밀어줘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재벌계에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저는 적어도 100대 기업들 회장들 머리털 다 뽑을 수 있다.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신사 같은 거 요즘 말이 많잖아요. 지금 막 이 새끼들이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신비 인하하라면 해야지. 아? 한 해에 SK가 3조씩 순이익을 내는데 그 돈으로 하이닉스 사들이는 돈으로 인하해야지. 그런데 덤벼? 이런 것들요. 공정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내립니다. 다 내릴 수 있어요. 김상조를 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시킨 거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거고요. 김상조 후보자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바로 엊그저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벌써? 네. 통신사들한테 공정거래위원회만 잘만 해도요. 골목 상권 같은 거 안 뺏기고 제대로 된 조화로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과도한 남용과 과도한 경쟁력을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정임의 공정으로서 규정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구함으로써 그 자유시장 경쟁제를 지킨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근데 그게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저거는. 예. 그 막강한 그리고 전문 로비력으로. 영역이라 전문 영역이고 굉장히 비밀 업무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특권을 노렸던 거야. 그래서 취임사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음. 공정위가 해야 될 책무의 수행이 뭐냐.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바로 그거죠. 하도급 예.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거점 사업자, 골목 상권 등의 을의 눈물을 닦는 것. 그리고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들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있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예. 김상조가 정말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김상조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히 적임자였다. 정확히 적임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김상조다. 네. 그 이름 비슷한 김상호 씨도 괜찮은데. 저 데려다 놓으면 저는 20분이면 끝납니다. 네. 그냥 너 이재용이 이리 와. 그냥 조사 장돌로 조수면 다 알아서 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았어 나 이거 안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독
언론사들이 김상조를 때렸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문회 해보니까 오히려 미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기했던 의혹들이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양유업법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갑을 관계를 그렇죠. 방지하고자.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이 신문사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조중동, 한겨레, 매경, 한경 이렇게. 아, 그러니까 김상조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김상조가 남양유업법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관련해 갖고 김상조 자체가 언론사도 포함돼야 된다는 주의 그렇지. 그런 편에 있었던 사람이란 그럼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었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김상조 역시 임명한 이유가 있었군요. 끝까지 성공하십시오. 그런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경제검찰이라고 불립니다. 경제검찰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사법권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맞으면 끝장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공식 명칭도 준 사법기관으로 되어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윤리의식, 청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거다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 공정위 오비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재벌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정위의 주요 과제인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대리점 업계의 불공정 관행부터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14일 날이었어요. 그렇죠. 며칠 됐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취임식을 가졌는데 언론 보도됐던 사진 보셨어요? 미친 카리스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동네에 삐짝 마른 인심 좋은 아저씨 같은 게 아니야. 이게 딱 표현해가지고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표정이 와 카리스마 쩐다고 하잖아요. 대단했고요. 그런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경제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할 수는 없다. 시간도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상조가 들어가면 막 재벌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였어. 난 이게 정말 핵심 코어라고 생각해요. 경제 개혁은 방향성만 있으면 해요. 근데 그 경제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커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여야 대치 전국인 국회 상황을 고려해 입법이 필요 없는 분야부터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며 다음 주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의식해 기강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 골목 상권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개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